북한의 핵실험, 4차 핵실험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중국의 힘 없이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중국 측에 요청했는데 그 윤병세 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부장하고 전화 통화 한 70분 했지만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모든 그 국가들은 그 도덕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국가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네, 대북 제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합당한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중 간의 신뢰 수준도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국이 세 가지를 아마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을 텐데, 네, 첫 번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추후에는 지속될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네, 중국이 현재처럼 연루되는 구조는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중국이 북핵 문제로 감당할 책임과 그 비용이 네,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칠 정도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처럼 이렇게 그 안보의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강한 어떤 제재를 강하고자 하는 한국과 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해관계가 똑같으리라는 생각은 참 어렵지만 그동안 그래도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게 경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도 일관되게 네, 비핵화에 대한 그 입장을 표명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외교부 성명을 보더라도 추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고 네, 앞으로도 비핵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한중 간의 공통의 이익이고 아마 향후 정책 공조의 기반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중국 쪽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건 사실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에 싫어하는 눈치를 참아가면서 전승절 기념식에 그 망루에 서서 외교를 펼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아직도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중국의 이익이 북한을 감싸는 쪽에 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일각의 시각이 이제 그런 이제 냉전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진핑 시기 들어서 중국의 자아 정체성이 바뀌면서 네. 중국은 이제 강대국으로서 약소국 북한이 네. 중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제 북한의 그러한 행동들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북한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 미중 관계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네. 한중 관계도 나빠지고 네. 네. 그리고 일본은 이를 기화로 해서 보통국가화를 계속 추진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 북한이 한 번씩 핵실험할 때마다 중국 북부는 대단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방사능 오염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진 가능성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중국이 대단히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불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중국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그것과 동시에 결국은 중국이 그쪽에 원유를 뭐 거의 90% 100% 정도 그리고 식량도 예. 많은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제재 수단이 있지 않느냐. 또 북에서 철광석 같은 거 막 캐오고 이런 거. 그래서 돈벌이를 해주게 하는 것은 멈춰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할 수는 없나요? 우리 쪽에서는 이미 그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중국 역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에 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네.
북한의 비핵화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중국의 국익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 북한은 국민들을 다 같이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정권이 아니고 네, 네. 평양의 일부와 군대만을 매겨 살릴 수만 있다면 네. 1990년대 말에 버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절에. 네. 예. 근데 그 정도의 국가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그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 재앙의 탓이 결국은 중국 탓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네. 북한은 훨씬 더 핵무기 체제를 더 공고하면서 네. 더 호전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은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면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또 식량 원조를 끊을 경우에 군부하고 김정은 중심의 특별 그룹은 살아남지만 그 외의 인민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제재 카드가 다른 게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그 김정은 정권이 아파할 수 있는 분야, 즉 본줄을 죄이려는데 아마 동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제재를 넘어서서 지난 제3차 핵실험 때도 일부 보여줬던 것처럼 독자적인 제재도 저는 이번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 핵이라든가 그 미사일 개발하는 부품들을 자체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것들이 사실은 유엔 제재 밖에서도 밖에 벗어나 있는 사업의 명목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들을 원용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물품들에 대한 제재 체제를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혹시 그 북중 국경지대에 이제 뭐 군대를 좀 많이 파견해서 지키게 됐다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가 뭐 다른 것을 또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중국이? 그 북경 지역에 그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이제 일단 유사시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입니다. 네, 네. 북한에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일단 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도 막고, 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일단 유사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나름의 위협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다목적적인 카드로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북으로 들어가는 혹은 북과의 왕래를 일단 어느 정도 제한하고 특히 이제 불법적인 네네. 그 밀수라든가 네. 기타 보면 두만강 같은 경우를 가보면 사실은 개인이 아주 쉽게 건널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막기가 참 어려운, 만약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해서 한다면 네. 그런 이제 불법적인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북한에는 이미 이제 장마당이 뭐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북중 간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암시장이라고 그럴까. 뭐 카드 결제하는 게 아니라 현금과 현물을 주고받는 시장이 굉장히 형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의 앞으로의 그 향배랄까. 또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그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그 중국의 동북 지역은 일일 생활권이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상호 상조 서로 돕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쪽 사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당국이 그걸 막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형성되면서 그 정도의 경제 규모는 항상 유지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고 그건 늘어날 겁니다. 예. 그 김은규 박사께서 보시기에 중국이 이번 4차 핵실험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무리로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현재 그 중국과 한국의 그 국가적 이익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대응 방법이 지금 현재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그 전체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그 분석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해줘야겠고 중국이 연루되는 걸 막아야겠고 네. 그렇지만 이것이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이어야 된다. 네. 라는 선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외교와 전략적 네. 소통을 통해서 같이 네.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규정을 하고 네.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내일 아침도 7시입니다.